안녕하세요. 오늘의 튜토리얼은 Using the FFT 튜토리얼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이론적인 튜토리얼이라서 오늘도 역시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따로 배울 게 없지만 먼저 조금 이론을 설명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의 이론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수학자 조셉 프리에는 모든 소리의 주기적인 파동의 배음들이 사인 곡선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주기적인 파동의 디지털적 표현이 주어지면 이제 개별적인 풀이의 변환 DFT 해서 Discrete Fourier Transform으로 알려진 공식을 사용해서 사인파 성분의 주파수, 위상 및 진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DFT 분석은 음파의 시간 영역 표현, 타임 도메인이었어요. 타임 도메인의 정보를 주파수 영역, 즉 프리퀀시 도메인 정보로 그쪽 스펙트럼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스펙트럼은 타임 도메인 쪽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키노트를 먼저 볼게요. DFT라는 이론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의 변화는 시간을 굉장히 얇게 썬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스되어서 얇아진 시간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분석되는 웨이브의 정확히 한 사이클을 이 슬라이스된 시간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파수를 알 수 없고 항상 이제 모든 파형이 주기적이지는 않잖아요. 이 현실에서 들리는 사운드들이. 이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시간 경과에 따라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속적인 타임 슬라이스를 하는데 그것이 DFT 분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DFT가 이 타임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 영역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고 반대로 인버전 DFT라고 해서 반대 주파수 영역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왔다 갔다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로치고 FFT 혹은 IFFT라는 용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FFT는 DFT의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한 알고리즘으로 즉 빠른 DFT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타임 슬라이스 혹은 프레임의 그 디지털 샘플 수가 2의 거듭 제곱이면 고속 풀이의 변환이라고 해서 패스트 풀이의 트랜스폼 해서 FFT라는 그 용어가 나왔고요. 더 빠른 버전의 DFT라고 합니다. FFT 수식은 오늘의 메인 오브젝트인데요. FFT 틸트 오브젝트에 이제 캡슐화돼서 풀이의 변환에서 사용되는 수학적 이론을 거기에 다 담아 놓았어요. 그 오브젝트에. 근데 이러한 수학적 이론은 이번 튜토리얼에서 다뤄질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호 분석을 위한 FFT 틸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일단 메인 튜토리얼 패치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론에 치우쳐진 튜토리얼답게 뭔가 설명이 많아요. FFT 틸트 오브젝트가 어떤 인넷에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FFT는 512 샘플, 즉 512로 슬라이스된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걸로 수신된 신호는 이제 512개의 다른 주파수 대역의 상대적 진폭 목록을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각 타임 슬라이스에서 수신된 샘플과 정확히 같은 길이고요. 신호가 들어올 때 동일한 비율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FFT 오브젝트에서 나오는 정보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FFT에서 나오고 있는 아웃풋을 보면 여기서 리얼 아웃풋해서 실수,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 해서 허수입니다. 분석과 관련된 수학이 이제 실수와 허수를 성분을 갖는 복소수를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FFT 분석에 필요한 수학적인 이론이. 그래서 실제 구성 요소는 왼쪽 콘센트에서 출력이 되고 가상 구성 요소는 가운데 아웃렛에서 출력이 되는데 두 신호 모두 스펙트럼 처리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변환된 것은 IFFT 인버전 FFT 오브젝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의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것을 이 특수 신호를 이해하는 유일한 객체가 IFFT 오브젝트입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는 스펙트럼에서 역 FFT를 실행해서 다시 시간 영역, 즉 타임 도메인상의 파형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소리 신호가 이것의 스펙트럼 인포메이션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이 지금 이 지점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인포메이션이 다시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IFFT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FFT와 IFFT 이번 튜토리얼의 메인 오브젝트들을 봤어요. 플랫이라는 오브젝트는 하단의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Alt 클릭을 해보면 플랫 틸트라는 오브젝트인데 FFT 오브젝트의 출력을 잡아 이제 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표시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한번 이거를 켜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켜서 됐고요. 여기까지 켜서 보면 이렇게 분석된 신호가 지금 잡혔죠. DSP에서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게 같이 하나의 패치로 연결된 지금 패치예요. FFT 분석이 지금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오브젝트이고요. DSP state라는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DSP 세팅을 보고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이제 아웃풋에서 그 각각의 정보가 있고요. 두 번째 아웃풋이 바로 샘플링 레이트를 알려줍니다. 지금 44,100의 샘플링 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512로 나눠주는 이유는 FFT의 자체 기본 주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각 타임 슬라이스와 웨이브 파형이 한 사이클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배를 해준 이유는 테스트에서 이제 사용된 소리와 동일한 주파수를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창의 FFT 오브젝트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된 것이고요. FFT에서 분석된 값들이 이제 캡처해서 쭉 저장이 될 거예요. 저번에 본 것처럼. 여기 플랫에서는 지금 836.1Hz 부근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단일 스파이크를 볼 수 있습니다. 512 숫자는 각각 0Hz에서 시작된 FFT 주파수 자체 배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곱하기 10이 되어 있죠. 해준 것처럼 이 플랫 오브젝트는 10번째 배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FFT에서 나오는 510이라는 숫자는 0에서부터 샘플링 속도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512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44,100이었죠. DSP 스테이트의 44,100을 512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숫자는 무조건 0Hz의 에너지를 갖고요.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512의 두 번째 숫자가 512분의 1 지점되는 범위의 에너지. 세 번째 숫자는 512분의 2 지점이 되는 범위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지금 테스트 톤에 10번째 배음이라고 뜨고 있는 배음은 512번의 11번째 숫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금 FFT 오브젝트가 신호를 올바르게 잡아냈어요. 올바르게 분석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FFT는 분석되는 샘플이 딱 맞춰서 주기적인 한 웨이브의 사이클에 타임 슬라이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분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예시에서 코사인파는 FFT의 기본 주파수인 10번째 배음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FFT의 512 그 샘플 파동이 한 주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석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많은 가짜 주파수가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 테스트 톤을 한번 1000으로 임의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파이크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캡처를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1000에 대한 정보가 뜨고 있죠. 시그널 정보가. 이 그래프를 같이 보면 거의 모든 다른 주파수 지역에서 에너지가 분석이 돼가지고 플랫 오브젝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분석한 파형이 더 이상 사인파가 아니고 사이클 수가 512 샘플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플랫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제 스커트의 넓은 이제 피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아서 이제 깔끔한 분석이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진폭 엔벨로프라는 것을 적용해서 분석을 돕습니다. 오른쪽 패치에 보면은 사이클 틸트하고 윈도우라는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보면요. 삼각형 형태의 파형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주파수를 분석하기 전에 각 슬라이스에 이러한 삼각 진폭 엔벨로프를 적용하고 재합성 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삼각형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보고 갈게요. 이런 게 윈도우 타입이라고 불리워지고요. 지금은 뭐 비슷한 이 삼각형을 쓰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돕는 윈도우 타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폭 엔벨로프를 적용해서 재합성한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FFT 오브젝트는 삼각형 윈도우를 통해서 불연속성에 의해 도입된 가짜 주파수의 대부분을 이제 걷어냅니다. 이러한 기술을 윈도우 윙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윈도우 타입들은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 윈도우가 중첩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어쨌든 삼각형 외에 다른 윈도우 모양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가짜 주파수를 걷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윈도우가 중첩되게 하려면 2개의 사이클이 필요하고요. 둘 중 하나는 뒤로 밀려서 존재해야 합니다. 2개의 사이클로 들어오는데 FFT가 존재하죠. 둘 중에 하나는 256 샘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2개의 FFT가 중첩이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를 윈도우 오버래핑이라고 하는데 지금 왼쪽 윈도우가 0에서 바로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 게 256 밀려서 지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512의 딱 반의 지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FFT 분석률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론적인 그런 부분을 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FFT는 타임 도메인상의 신호를 각 주파수 영역에 따라서 상대적인 진폭을 비교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의 정보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512, 1024의 샘플 길이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길이죠. 되게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사용합니다. FFT가 프리퀀시 도메인상의 정보를 출력을 해주면 IFFT가 인버전을 해서 프리퀀시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타임 도메인과 합성해서 시그널로 출력을 합니다. FFT의 타임 슬라이스에 정확하게 한 주기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윈도우 윙이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진폭 엔벨로프를 적용해서 잘못 분석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바로 전에 봤듯이 중첩을 해서 더 견고하게 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FT에 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